나중에 정산하자.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이게 견딜 수 있게 어쨌든 간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견딜 수 있게 지원을 해주다. 아 지금 선진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들 나라들은 그게 괜히 하는 거겠어요. 그 방치했다가는 그렇죠. 지금 이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것 같으니까 예.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책에 안 나와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지금요. 그렇죠. 예. 헬리콥터 밴 뿌릴 때도 밴 볼게요. 예. 뿌릴 때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다,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엄청난 비난이 경제학책이 없는 얘기예요. 예, 나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식인 전문가들만 예. 지금 과거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신 건국대학교 최력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사건을 경찰이 내사했다, 중지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마는 검찰이 조용합니다. 법무부 장관 부인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대응하더니 검찰총장 부인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부인하는 입장문 하나 나오고 끝. 언론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보도를 처음 한 뉴스타파의 시빈보 기자, 그리고 우리 법적 자문을 해주시는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보도 내용 예.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가보죠. 예. 제가 모두에 설명한 대로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 예. 이거는 맞습니까? 그런 경찰 보고서가 있는 것이죠. 경찰 내사 보고서가 예, 있다. 예. 경찰 내사 보고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사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서 경찰이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있구나라고 아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단서를 찾아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 경찰이 이제 스스로 이 내부적인 그런 논의에 거쳐서 상황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내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사가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해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종결할 수가 있고요. 않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인지수사라고 해가지고 전환시켜서 좀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보고서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죠. 경찰이 발견한 팩트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보도한 내용은 예. 경찰이 발견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이른바 선수 이모 씨의 자필서 내용이라는 게 발췌해서 요약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자필서를 입수를 해서 예. 보고서에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필서를 네. 입수를 했다는 게 경찰이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좀 복잡한데 예. 어쨌든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어. 어떤 사람의 컴퓨터에서 예.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자필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찰은 자필서라고 부르지만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죠. 이 전주한테 예. 지금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호. 라고 보고한 내용을 경찰이 입수를 해서 그것을 자필서라고 경찰은 표현을 달아서 그 내용을 발췌 요약해서 보고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필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범죄 보고서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직접 앞에 앉혀놓고 타이핑하면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을 저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입수한 자필서라고.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 이거 뭐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군요. 수사를 해보려고 음. 이제 그 보고서를 쓴 거죠. 해당 경찰관은. 네.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진술일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금감원에다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거예요.
금감원에 자료 요청하기 전에 예,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안 했을까요? 안 했고요. 제가 예. 알기로는 안 했고 예. 그 컴퓨터가 털린 사람, 예. 그 컴퓨터에서 예. 뭔가 문제가 된 내용이 나온 사람, 예. 그 사람은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금감원에 이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 사람 계좌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감원에 요청을 한 건가요? 그렇죠. 계좌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건데, 사실은 저도 이번 취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 금감원이 경찰의 그런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어떤 그 시스템 시스템이. 체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 178조 여기 보면 금감원이 이런 시세 조종이나 뭐 이런 것의 혐의를 발견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법조문 때문에 검찰한테 주는 건 법적 근거가 있지만 예. 경찰이나 다른 곳에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검찰에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경찰이 예, 아니요. 금감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금감원에게 예, 뭔가 자료를 달라 예, 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예, 계좌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예. 요구를 하고 금감원에 또 파견나온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 일종의 이제 연락관 비슷한 검사들인데 하여튼 서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감원 직원도 검찰에 가 있고 예. 검사도 금감원에 가 있고. 예. 그리고 서로 업무도 또 배우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에서 그 검사가 또 분명히 연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누군가 외압에서 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당시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분은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건은 예. 2009년이죠. 사건 자체가 일어난 것은 2009년 말부터 한 2011년 중반까지를 주가 조작 시기다라고 경찰 보고서가 특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윤 총장하고 예. 김건희 씨의 결혼 시기는 언제? 2012년 3월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내사가 있었던 것은 2013년이고요. 그러면 예. 내사가 있었던 시점에는 이미 예. 부부 관계네요. 부부 관계인데 예. 이 김건희가 그 김건희인 줄은 경찰도 잘 몰랐던 거예요. 경찰은 순수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내사를 하다가 예. 중단했고 그 보고서에 김건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저는 그렇게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는 그런데 모르죠. 예.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무슨 압력이 있었다거나 예.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위치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이렇게 좌천도 당하고 이호주지청장 할 때? 예예 뭐 요럴 때잖아 2013년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에 미운 털이 박혀있던 윤석열 검사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뭐 외압을 행사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합리적으로 이 제가 취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이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묻혀버린 거지 누가 이렇게 힘을 써서 다 묻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묻은 것은 예, 그렇게 묻힌 것 같다. 엄격결에.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사건 내용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사건 너무 내용 어려웠네. 예 사건 내용이 네. 뭐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저희 예. 보도 내용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예.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경찰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009년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요. 우회 상장을 하나 사가지고 당시 시초가가 9,000원이었어요. 첫날. 근데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2009년 12월쯤 되면 1,900원인가 그랬죠. 네, 1,9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1월은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그 상장사를 하나 사서 우회 상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인수합병을 할 때 대주주 지분은 보호 예수가 걸리게 되잖아요. 1년 동안. 예. 1년이 딱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을 맡겼다. 이모 씨에게. 예. 그 이모 씨는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하는 전문가라고 분인데, 알려지는데. 전문가인데 만나서 이제 이 주식을 맡긴 거 잠깐만요. 네. 주식을 맡긴 거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맡겼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 권오수 회장이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내 계좌에 들어가서 네가 사고 팔고를 네 마음대로 해줘라. 1인 매매를 해라. 예, 뭐 얘기를 했다면 그건 사실 뭐 특별히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모 씨라는 사람이 1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모 씨의 불법 여부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권호수 회장은 예. 관련이 없을 수 있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모 씨에게 뭐 예를 들면 내 주식 나 잘 모르니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이제 적당한 시점에 팔고 사고를 해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예.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뭐 시세 조정을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예. 예를 들면 예.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쩐이 필요하고 네. 쩐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 차명으로 이제 남의 차명. 계좌 왜냐면 한 그렇죠. 명의 계좌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예. 수많은 계좌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바로 합쳐져야지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본인 회사잖아요. 본인 회사. 본인 회사죠. 예, 그 본인 회사에 예. 관련돼서는 본인이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그 이거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큰일 나죠. 또 상장회사 사면. 예. 불법이잖아요.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보통 저희가 그렇죠? 하죠. 예, 정보가 생산된 시점에서 발표된 시점 사이에 예, 그 관계자가 그 음.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하여튼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그렇게 해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를 여러 차례 만나서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근처 증권 브로커 정모 회장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제안을 했고 이모 씨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전주로 도이치모터스의 또 다른 주주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주식과 계좌를 맡겼다고 나오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의 또 다른 주주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였던 거죠. 그렇죠. 도이치께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학동 사거리 근처에 예, 미니 매장 2층에서 권호수 회장이 김건희 씨를 이모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예, 주식과 이제 계좌를 일임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김건희 씨가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 주식 그리고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예. 어떻게 하다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가 됐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상장을 했는데 5월쯤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 두창섬이라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에 40억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돈이. 예. 권호수 회장의 개인 회사죠. 예. 합병 전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합병하고 나서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한 120만 주 정도로 전환을 하는데 예, 주식으로 전환하고 닷새 뒤에 두창섬유가 그 중에 5분의 1, 24만 8천 주를 김건희 씨한테 장외 매도해요. 일괄적으로. 액수로 하면 한 8억 원어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그때 시세보다 약간 쌌어요. 조금 쌌다고. 한 2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액수로 환산하면 5천에서 1억 정도. 8,380원으로 이걸 보냈는데 넘겼는데 그 나중에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것만 봐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장애 주식을 이렇게 사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거를 일괄적으로 이제 5분의 1을 딱 띄어서 판 거니까요.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주식을 누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때는 상장됐을 때. 상장돼 있을 때. 상장되고 나서 넉 달 후. 넉 달 후에 그 장외 매도로 이제 판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찰 보고서가 맞다면 그로부터 한 9개월 뒤에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작전이 시작됐는데 김건희 예. 씨 같은 경우에 그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이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들이 다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 다는 아니지만 예, 저희가 확인한 게 상당수가. 2명, 양모 씨 1명과 김건희 씨 이렇게 2명입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네. 쩐주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 이 씨라고 이걸 주도한 사람이 예, 그 쩐주라고 하는 사람의 명단에 그 김건희 씨 이름을 넣어놨다면 예. 이건 당연히 그 주가 조작에 참여한
공모자라고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예. 조사를 하려면 예. 거기 나와 있는 이름이 나와 있을 때 무조건 다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소나 고발 사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경찰 내부적으로 일어난 내사 사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사실 시작과 끝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그렇군요. 사건을 계속 키울까 중단할까 이런 것들을.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아마도 이거를 중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고소고발은 함부로 중단하면 고소고발인이 가만히 안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내사 사건은 실제 경찰이 그걸 내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외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걸 그만뒀다 그런다면 음.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상태이고 아무도 그거를 통제하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내부에서 아주 정의감이 뛰어난 모를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은 명분이 있었죠. 내사를 그만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주식거래 관련된 자료를 받는 게 필요했는데 예. 그 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를 하고 뭐 영장을 하든지 뭐라든지 좀 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접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충 접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게 네. 저는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른바 꾼에게 나 좀 내 돈 좀 불려줘. 그것도 내 회사 주식으로. 네. 그것도 상장된 회사가. 그러면 거기에 그 회사의 공시정보랄지 뉴스를 믿고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렇죠. 그거는 피해자를 진짜 양산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이제 주가 조작 범죄 이게 자본주의 최근에 시장 자체를 이거는 무너뜨리는 흔드는 건데. 보면 예. 단계가 처음에 이게 작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식을 매집을 합니다. 꾸준히 매집을 해요. 조용하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예.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호재성 발표를 막 내놓으면서 일반인들이 추격 매도를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추격 매수를. 음. 그럼 이제 이 주가 정점에 오르고 그때 처음에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먼저 팔죠. 그렇겠죠. 팔고 빠져나가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까?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팔았는지는 금감원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좌를 들여봐야 되니까.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의 패턴이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막 고점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 쭉 떨어져 버리니까 예. 당연히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가조작 범죄라는 게. 1237님이 경제쇼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경제와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사기획 창에 김효신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을 경제쇼 플러스에서 방송한 적도 있고요.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도 김경률 회계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영대학원 MBA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우물에 덕국물을 풀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불신을 갖고 그 나스닥처럼 막 오르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된 불신이 팽배한 이유가 뭡니까? 주가 조작 장난친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근데 기업인이 그랬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부인이 그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경제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교과서 같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제가 억지로 연결시킨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분 자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죠.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윤석열 총장이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네. 어떤 주가 조작과 연계된 또는 장외주식 매입과 연계된 활동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죠. 이 작전 자체는 음. 결혼 전에 끝났습니다. 예. 이제 경찰이 보는 작전 종료 시점은 2011년 11월 정도인데요. 결혼을 2012년 3월에 하잖아요. 넉 달 뒤에. 예. 이건 결혼 전에 끝난 작전인데 결혼 뒤에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수상한 거래들이 있는 거죠. 결혼 후에도 첫 번째는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도이치 모터스가. 예. 이건 이제 자동차 할부금융하는 회사입니다. 그 현대차에 현대캐피탈이 있는 것처럼 이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를 2013년 6월에 만든 다음에 바로 7월